안녕하십니까.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세미나 기억과 의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emory and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의식. 그 사람은 의식이 없대, 의식을 잃었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의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의식이란 용어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보이는 뇌와 보이지 않는 뇌 두 개가 합쳐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는 뇌, 즉 내과나 신경과, 애과, 신경외과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보이는 뇌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뇌를 말할 때 의식, 무의식이라든지 의식불명이라든지 무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의식의 상태가 코마다, 혼수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반대로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는 저 사람의 무의식 상태가 안 좋아. 무의식, 분명히 의식이 있어서 말도 하고 다 하는데 무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그 의식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기억인데 그 기억이 무의식 기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내과에서도 보면은 멘탈 스테이터스,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가 할 때 alert, oriented, aroused, 깨어있다 하는 의식의 상태를 말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현재 의식 기억이다, 무의식 기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제1차 의식, 원래 그 에델만의 책에 의하면은 1차 의식을 First State Consciousness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다음을 고차 의식, High State Consciousness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이거를 편하게 1차 의식, 2차 의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각성 상태에서 어떻게 기억을 사용하는가, 뇌가 각성 상태에서 어떻게 기억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각성 상태란 말이 중요한 것이 각성 상태에 있을 때 기억을 사용하면서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각성 상태에 있는 의식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각성, alert, 그리고 drowsy, 좀 약간 졸린 상태, stupor and coma, 혼수 상태. 이 말은 주로 내과나 신경과, 신경외과 같이 이런 의사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반대로 의식의 내용이 의식 기억이냐 무의식 기억이냐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많이 혼동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 이 1차 감성 가운데 느낌이 있었는데 느낌은 이상스럽게도 의식과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뇌에서 각성 상태에 있는 의식과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느낌은 1차 감성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차 감성은 오로지 의욕 그리고 감정 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은 또 한 가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이란 무엇이냐? 의식은 두 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가? 각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상태, 신경학적으로 보이는 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의식 기억이냐 무의식 기억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 내과나 의사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이거고, 그리고 심리학이나 철학에 쓰는 용어가 이거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완전히 이해를 했을 때야 비로소 의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을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그릇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의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보통 그릇이 각성 상태냐 아니냐, 아니면 드로우시, 졸리냐, 혼돈이냐, 아니면 혼수, 코마 상태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릇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억이 활동하는 것이 의식 기억이냐, 대뇌에 있는 의식 기억이냐 아니냐, 아니면 대뇌 하부에 있는 무의식 기억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침이 되면 사람이 깨어나서 눈을 뜹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각성 상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침에 눈이 떠지고 어떻게 각성 상태가 되는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하루를 24시간을 보면은 24시간 가운데 각성 상태로 있는 시간이 대개 한 1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이 6에서 7시간 되겠고, 꿈을 꾸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하루입니다. 그러면 이 각성 상태로 있는데 완전히 깨있는 각성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성 상태에서 벗어나 좀 졸린 상태냐, 아니면 혼돈 상태냐, 아니면 혼수 상태냐, 이것은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각성 상태로 있는 시간을 말하고 혼수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 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가지고 생기는 혼수가 아니고 생리적으로 혼수가 되는 상태가 잠이 되겠습니다. 그 잠을 자는 중에 1시간은 잠이 아니고 REM sleep, REM sleep이라고 하죠. 그때 꿈을 꾸는 것이 1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각성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잠을 자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잠을 자는 걸 말씀드리겠지만은, 잠을 자는 것은 눈에 볼 때 컴컴하게 되면은 이 바로 앞에 있는 레티나 망막을 지나가지고 여기에 시교차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교차핵에서 그 안에 약 2억 개 정도의 뉴런이 들어있는데, 캄캄한 것을 느끼게 되면은 캄캄한 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뒤에 하이포달라무스, 시상 뒤에, 바로 이게 시상이 여기 있습니다. 뒤편 쪽에 가면 여기에 파이네알 그랜드, 요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파이네알 송과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멜라토닌 분비하면은 멜라토닌이 뇌관 쪽을 자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뇌관 쪽에 있는 레티큘러 포메이션, 그 각성 그물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각성 그물막을 자극을 해줘서 여기서 셧다운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상으로 올라가지고 이 앞으로 많이 가는 그 전기선 있지 않습니까? 신경세포선이 파이버가, 특별히 이 전두엽으로 가는 파이버가 셧다운,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은 일로 올라가는 도파민이 올라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햇볕이 비치든지 아니면 자극을 주면서 멜라토닌이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는 레티큘러 포메이션, 각성 그물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시 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 파이버, 전기줄이 이 달라무스, 시상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부터 그 전전두엽으로 이 앞으로 전기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VTA라고 하는 도파민을 분비시켜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에서 앞으로 각성을 주면서 이 전전두엽에 도파민이 형성되게 되면서, 그리고 노에피네프린 형성이 되면서 앞에 있는 그 뇌가 각성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침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서 이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여기에 있는 그 스위치 장치가 어떻게 열고 닫는가 하는 것은 아직 잘은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뇌 하부의 뇌는 겨우 10억 개의 뉴런이 들어있고 대뇌는 140억 개의 뉴런이 신경세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특별히 각성 그물막에 있는 신경세포는 약 10,000개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거에 있어서 자극을 주면서 이 앞에 140억 개의 뉴런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0억 개의 뉴런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대뇌 하부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뇌 뇌간, 바로 중뇌 옆에 있는 건데, 이 근처 뇌간이 죽게 되면은 호흡도 끊어지고 순환이 끊어짐으로써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살아있는데 전기줄이 연결되는데 이 전기줄이 끊어져 있는 상태, 병적으로. 그리고 이 대뇌가 잘못됐을 때 그때도 역시 혼수에 빠져 있지만은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살아서 아직도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합니다. 이런 상태를 베지테이션 상태, 식물 인간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뇌간, 브레인스템이라고 그러죠. 이 브레인스템, 요 아래에 있는 브레인스템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하부에서 보면은 메소콜릭, 요 시상하부에서 요 변연계 밑에까지 연결됩니다. 핵 이름이 뉴크레스 아쿰벤스라고 하는 측좌핵이라는 핵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면은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도파민이 생기게 됩니다. 도파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미그달라 편도체를 자극해서 세로토닌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아까 감성에서 말할 때 편도체와 감성, 그리고 시상하부의 감성, 1차 감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나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이 전두엽에 연결되는 것, 메소코르티칼, 중뇌에서부터 전두엽에 연결되는 여기에 도파민이 생성되고 나왔을 때 사람이 깨어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전전두엽이죠. 전전두엽이 깨고 자고 하는 문제는 이 뒤에 있는 대뇌 하부에서 조정을 받고 여기에 의해서 철저하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있는 것이, 여기가 이것이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상, 제일 끝에 요 부분이 하이포달라머스, 시상 하부가 되겠고, 요 밑에 요 부분이 뇌간이 되는데 여기에 중뇌가 되고, 여기가 폰스, 교뇌, 그리고 여기가 연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 앞에 눈이 있고 옵티카에슴,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옵티카에슴 연결이 되면은 그 뒤를 나와 가지고 파이넬 그랜드, 송과선을 자극시켜서 잠을 자게 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것이 꺼지면서 여기에 있는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오프닝, 스위치를 오픈하면서 이쪽으로 도파민이 생성되면서 이게 뇌가 각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각성 상태가 병리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 깨어나지 못하든, 아니면 이 뒤에 있는 것이 잘못돼서 깨어나지 못하든,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코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대뇌가 이렇게 있는데, 대뇌를 조절하는 것이 요 밑에 있는 7%밖에 안 되는, 이것이 7% 정도입니다. 7%밖에 안 되는 이 대뇌 하부의 뇌가 많은 파이버,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많은 전기줄이 돼가지고 특별히 전전두엽을 갖다가 끊고 맺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잠을 자는 건데, 잠을 잘 때는 요 앞에 전전두엽만 끊어집니다. 뒤에 있는 것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은 이쪽에서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 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전두엽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잠을 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성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전기 스위치를 봅시다. 깜깜한 밤에 방에 들어가지고 전기 스위치를 탁 켰을 때 불이 훤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된 것을 갖다가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훤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이라고 하는 것, 방이라는 것이 의식의 상태인데 껌껌하냐 안 껌껌하냐 하는 상태, 반드시 껌껌한 것에서 훤하게 각성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식 기억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 기억이 활동을 해야만 비로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스프링클러로 보게 되면은 여기 잔디밭에 수없이 많은 뉴런들,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약 14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잔디밭에 물을 주는 것은 어디서 주느냐면 이 밑에 있는 수도꼭지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관을 통해 가지고 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관이 몇 개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한 5개, 10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스위치를 열어주면은 아까 말한 각성 그물망, 대뇌, 하회뇌를 열어주게 되면은 드디어 물이 올라와서 여기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도파민에 해당되겠죠. 도파민 같은 것이 나와서 촉촉하게 뿌려주면은 신경세포가 드디어 활성,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신경세포에 있는 기억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모여가지고 개념이 되고, 개념이 모여서 상상이 되고, 창의가 되고, 그래서 말로 인해서 생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의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할 때는 반드시 feeling, 느낌과 같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성 상태가 없어지면 느낌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식 활동이 되려고 하면은 각성 상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의식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이와 같이 감각이나 사물이 시상을 거쳐서 감각의 뇌를 거쳐서 해마의 전두엽을 거쳐서 드디어 액션, 행동이 된 다음에 이것이 기억으로 저장돼 가지고 많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각이 되고 더 많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개념이 된다 그랬습니다. 개념이 수없이 많은 개념이 여기저기 쌓이는데 대개 이 개념들은 순수하면서도 아주 고정된 개념인데 요 자체를 갖다가 1차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억을 만들고 개념을 만드는데 반드시 감성, 감정, 또 의욕, 주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여기 와서 강하게 작용을 해줄 때 개념이 감정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이 쌓여있는 정서가 또 와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서가 많이 생기니까 점점 더 많이 쌓여야 되는데 이 정서는 대개 보면은 2차 의식에서 많이 작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감성과 정서가 공고히 이 인지 기능과 같이 작동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요까지를 1차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물이고 또 인간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약 80%가 1차 기억이고 2차 기억이 20%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물과 달리 인간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공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간 속에 물체를 만들면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그 공간에서 벗어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한다든지 달나라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1차 기억은 말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각적인 이미지로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시각적인 것이 한 장짜리 각각 다른 시각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떨어져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단기 기억으로 되어 있고 현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념은 굉장히 순수하고 고정관념되어 있고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여기까지만 인정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말로 꺼내 집어낸다 아니면 글로 써내는 것이 철학이 될 수 있고 수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함으로 공간과 시간을 갖다가 극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극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타임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극복하느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말은 인과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연속이 될 뿐만 아니라 시퀀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연결이 돼야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문장의 순서가 틀려지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순서를 만들 수 있다. 순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시간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전전두엽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래서 어디서 만드냐면 히포캠퍼스 해마에서 사진을 찍어서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어디 가서 작동하냐면은 전전두엽, 인지기능에 와서 작업을 하는데 인지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킹 메모리, 기억을 불렀다가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워킹 메모리라고 했습니다. 그 워킹 메모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임펄스 컨트롤, 또 충동 같은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성과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컨셔스, 미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말을 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하는데 인지 기능이 비교를 하고 해석을 하고 추론을 하고 유추를 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짤 줄 압니다. 계획을 짜되 시퀀스 순서대로 계획을 짜다가 계획이 잘못되면 다시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인지 기능입니다. 그 인지 기능을 사람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 떨어져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하나하나 모아서 순서대로 놓습니다. 순서대로 놓을 때 드디어 1번부터 10번까지 과거, 현재,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연속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인과적으로 글을 쓰고 말을 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됩니다.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창의적인 인지기능으로 오는 스토리가 있고 여기에 감성이 작용돼서 오는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정서가 작용돼서 오는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항상 보면은 이 인지기능과 감성기능을 적당히 50% 맞춰가지고 정서적인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위 말해서 공감 상태다, 즉 엠파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갖다 자세히 보시면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1차 의식, 2차 의식이 되고 그리고 1차 의식엔 주로 1차 감성이 따라붙게 되고 2차 의식에는 2차 감성이 많이 따라붙는데 물론 1차 감성도 2차 의식에서 작동을 하고 이 2차 감성, 정서도 1차 의식에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오묘한 이런
생각의 오묘한 도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설명드린 것이 1차 의식과 2차 의식, 소위 고차 의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새로운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도표와 똑같은 도표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이번에는 대뇌, 뇌를 여기다 표시했습니다. 이 전체가 대뇌가 되겠습니다. 대뇌는 변연계와 대뇌 피질이 있습니다. 대뇌 피질에 보면은 이성의 뇌에는 인지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운동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고 기억 형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뇌 바깥에 있는 사물이나 감각이 시상을 거쳐 가지고 기억이 뇌로 들어와서는 기억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 설명드린 기억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억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인지 기능은 이 저장된 기억을 뺐다 썼다 하는 일을 하죠. 이걸 갖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워킹 메모리, 워킹 메모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워킹 메모리, 기억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것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개념을 만들어내고 지각을 만들어내서 1차 의식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시면 대뇌 하부 내에 있는 편도체, 감정과 시상하부에 있는 감정과 의욕이라는 감성이 1차 감성이 지각과 기억에 가서 작동을 해서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1차 감성은 2차 감성으로 정서로 바뀔 수가 있고 여기에 개념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지만 2차 감성이 위에 되게 상상창의에는 많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상상으로 만들어 갈 때 여기서부터를 갖다 2차 의식이라고 말을 하죠. 2차 의식의 상상과 창의 이것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말르다가 또는 글르다가 표현해서 나온 것이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도표를 보시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이 도표를 가지고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식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의식이라는 것은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기억이냐, 개념이냐, 상상이냐, 기억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나 실제로 이 의식에는 보이는 뇌 속에 각성 상태가 필요합니다. 각성되어 있느냐, 혼수 상태로 되어 있냐. 각성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의식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은 의식작용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각성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각성 상태가 아니고 꿈의 상태, 꿈을 꾸는 경우는 각성은 아니지만 각성 상태는 아니지만은 꿈에서도 역시 피지올로직하게 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의식 활동은 있습니다. 있는데 꿈을 꿀 때에는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 잠을 자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활동을 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것이고 꿈을 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생각까지 나오는 이 전체를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개념이나 상상, 정의, 창의 같은 것이 이건 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뇌 안에 들어있는데 이 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이라고 하는 운동, 비헤이비어, 운동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말로 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도 결국 생각이 되는 것이고 생각으로 나온 것도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이라는 것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이라는 것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변화가 많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감성, 1차 감성이나 2차 감성 이것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그 마음을 하트라고 표현하죠. 하트. 그리고 반대로 이 인지 기능이 인지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을 때 이럴 때는 로고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로직, 서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의식 관계에서 이 의식이 보통 1차 의식, 2차 의식을 벗어나서 초월되어 있는 의식도 있습니다. 초월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말, 생각 여러 가지 또 even 마음이라는 걸 갖다 의식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마음을 표시하는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는 이렇게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은 하지 않고 내 하트는 뛰고 있노라 할 때는 감성적인 것을 표현하는 마음이 되겠죠. 자,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하, 우리가 이성의 내 인지, 운동, 기억, 형성, 정서연의 AB 그리고 감성연의 이 전체가 다 하나로 어울려 있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충분히 이용할 때 문학에도 많은 적용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인간의 뇌, 보이는 뇌와 보이지 않는 뇌, 보이는 뇌, 아까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릇의 상태와 그릇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즉 기억을 가지고 기억을 말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뇌의 각성 상태. 각성 상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뇌간에서 거기에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도파민, 세로토닌이 생성된다. 이거는 보이는 뇌입니다. 우리는 내과나 신경과에서 다루는 것이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걸 다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와서 프론탈 로브, 전두엽을 갖다 자극을 해줘서 각성이 됩니다. 각성이 된 다음에 이 각성 상태가 일로 오고 또 반대로 바깥에는 물질, 사물을 갖다 시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두엽과 후두엽 같이 이런 감성의 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전두엽으로 통해서 기억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상태와 기억이 만났을 때 이것이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소위 말하면 보이는 뇌, 주로 내과, 신경외과 이런 과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보이지 않는 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학이나 철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쪽만 강조할 것이고 또 이 해부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쪽만 강조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내과 의사를 하면서 신경과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이쪽 일을 갖다가 많이 겪다 보니까 아하,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의식화된 것이 프라이머리 컨셔스, 또 세컨더리 컨셔스 1차 의식, 2차 의식. 그것이 말과 글로다가 통해서 나온 것이 생각이다. 이걸 갖다 기억 의식을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저같이 이런 내과 신경과의 경험과 그리고 글을 쓰기 때문에 심리적인 일, 늘 사용하는 이쪽 심리적인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표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유용한 도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그 기하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명상, 초월의식,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 여기 전에 본 묵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templation, 묵상이라는 것도 있고 명상이라는 거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의 제목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해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감각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에 집중했을 때 보면은 전두엽, 왼쪽에는 전두엽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때 느끼는 현상을 묵상, 특별히 좌측에 있는 전전두엽 46번 대통령이죠. 그리고 주의 영역, 기획하고 비교하고 스케줄을 짜고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이 두 군데가 하나만을 생각하니까 여러 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워킹 메모리도 필요 없고 임펄스 컨트롤도 필요 없으니까 이 자체가 아주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대개 교회에서 하나의 서브젝트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46번 브로드마니엘의 46번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N쪽 편에서 일어납니다. 반대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요거하고 다르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시상에서 그 후두엽, 측두엽, 감각의 내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배분하는데 그 시상에서 배분하는데 오픈, 클로즈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각인으로 배분을 시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들어왔던 감각을 감각의 내로 전달시켜주는 것이 셧다운이 되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보면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사람이 평안하게 되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게 되고 그리고 아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그걸 갖다 소위 해탈했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생각하는 뇌, 노당에 생각하는 것은 묵상 상태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같은 것은 명상을 통해서 초월 의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사물들이 항상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는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시상입니다. 시상. 시상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그것이 시각이면 시각으로다가 청각, 촉각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모여서 해마를 통해 가지고 전전두엽으로 가가지고 기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바깥에 있는 감각을 갖다가 시상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 시상입니다. 달라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감각의 뇌로 보내준 다음에 감각의 뇌에서 해마로 보낸 다음에 해마가 이 전전두엽에 가가지고 기억을 만들고 액션, 행동을 한 다음에 다시 가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각이 들어왔을 때 이 시상에서 감각의 뇌로 보내주는 이것이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명상에 빠져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일로 올라가는 이 전깃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깃줄이 셧다운 돼 버립니다. 셧다운 되면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감각이 전혀 없어지면서 5번 공간, 시간, 여기에 있는 공간을 느끼는 장소와 시간을 느끼는 장소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공간과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어느 시간에 있는지 모르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아주 즐거운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초월의식,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소위 말하면 초월의식이 되겠습니다. 초월의식이. 초월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초월의식을 보시면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보면은 문학 가운데서도 시간과 공간에 관한 문학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이런 것이 불교 문화라든지 기독교 문화 이런 데 보면은 묵상의 문화, 또 시간과 공간에 관한 문화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든지 또 이렇게 천상을 옮겨 다니는 이런 종교적인 그림을 볼 때는 초월의식을 많이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과 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과 꿈. 잠이라는 것, 우리가 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하루를 보면 24시간 가운데 16시간은 각성 상태가 되겠고, 각성 상태는 이 안에 졸음이 오는 상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이 7시간, 그 잠자는 시간 가운데 1시간 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4시간, 생리적인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은 왜 자는가? 잠을 자는 것은 쉬기 위해서 자는 것입니다. 어디가 쉬느냐 하는 것은
뇌가 쉰다고 얘기를 하는데 뇌 가운데 특별히 전두엽이 쉬는 것이지 다른 데는 오히려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데는 전두엽이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시상에서 올라오는 5가 셧다운 됩니다. 이게 셧다운 돼요.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셧다운 되면은 일로 가는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면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쪽에 감각에 내에 들어가는 것은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 대신에 이쪽이 일을 많이 합니다. 낮에 우리 뇌 대통령은 46번입니다. 배측 전전두엽. 여기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기획하고 또 10번에서 보시면 계획도 짜고 계획을 물리고 또 비교도 하고 결단도 내리고 이것이 인지 기능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밤이 돼서 이것이 잠을 잘 때는 인지 기능이 셧다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을 한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또 그 다음에 운동의 영역이 셧다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이 안 되고 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 기획도 못하고 예를 들면 산수 같은 거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기획의 시퀀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 얘기 나왔다 저 얘기 나왔다 꿈속에서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마치 정신병자가 된 그런 것이나 똑같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가 된 거나 잠을 자는 거나 똑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못 움직이니까 잠을 자고 꿈을 꾸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저 또 말을 못하기 때문에 겨우 한다는 것이 소리 정도밖에는 내질 못하고 그리고 흑백으로다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것을 갖다가 주관하는 것이 특별히 ACC, 이 대상피질, 아리스토텔레스 뇌죠. 아리스토텔레스 뇌와 편도체 이 두 개가 밤에 잠을 잘 때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밤의 대통령이 이게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뇌와 편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밤에 잘 때 있었던 기억을 갖다가 마구 끄집어냅니다. 마구 끄집어낼 때 뭐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면 주로 시각에 있는 기억을 많이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기획이 되지 않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끄집어내기 때문에 중구난방의 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을 자는 것은 왜 자느냐? 껌껌하게 됐을 때 보면은 이 시상 입구에 앞에 있는 시교차 핵이 블락이 되면서 시상 뒤에 있는 파이넬 글랜드,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고 멜라토닌이 나온 것이 이 밑에 있는 뇌관을 자극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레티큘러 포메이션, 이 각성 그물막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끊어버려서 이쪽과 연결을 끊어버리게 해서 그걸 갖다 잠을 자는 것이죠. 잠을 잘 때에는 처음에 1단계 잠이 있고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잠을 갖다 소위 말해서 코마, 아주 업어가도 모를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코마, 혼수 상태에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3단계, 2단계, 1단계가 됩니다. 1단계가 된 것을 소위 말해서 REM sleep, REM sleep,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고 하는데 그때 꿈을 꾸는데 약 15분이 걸립니다. 15분이 걸리고 그때 대개 한 4번 정도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각성이 돼가지고 도파민이 나와서 각성이 돼서 깨어나든지 아니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갔다가 다시 반대로 3, 2, 1단계로 와서 다시 REM sleep, 또 꿈을 꾸다가 다시 잠을 자고 다시 REM sleep. 이와 같이 그 사이클이 4번 내지 5번의 사이클이 되는데 한 번의 사이클이 대개 9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꿈꾸는 REM 슬립은 약 15분 정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번 REM 슬립에 보통 4번 정도의 꿈을 꾸는데 보통 우리가 꿈을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생겼던 REM 슬립, 그때 꾸었던 꿈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그리고 이 잠을 자는 것이 왜 자느냐? 잠을 자는 동안에 낮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해마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밤에 이 뒤에 있는
감각의 뇌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이 뉴런, 신경세포가 많이 쓰고 있던 그 부산물들을 갖다가 그 물로 통해서 뇌척수해구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청소를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를 해주는 것이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 또 하나는 그 많이 저장되어 있던 그 기억 가운데 필요 없는 기억을 많이 청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아침에 깼을 때 또 다른 기억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잠을 자는 이유는 그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면은 그 뇌에 의식이라고 하는 그 기구, 용기구가 아주 말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산뜻하고 맑습니다. 왜? 의식이 아주 클리어하고 맑습니다. 그때 무엇을 집어넣게 되면 기억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후 한 5시쯤 되면은 하도 기억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혼공해지고 상당히 몽롱해집니다.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성 상태가 흐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꿈이라는 것이 잠이라는 것이 4번 내지 5번의 사이클 정도 있고, 한 번의 램 슬립에 4번 내지 5번의 꿈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을 꿀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뇌관에 가서 작용할 때 뇌관에서는 교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내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뇌와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꿈을 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꿈을 꿀 때 보면 비주얼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가끔 청각적인 이미지도 나오고, 그리고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일은 인지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컨파비레이션, 착각 같은 착화, 컨파비레이션,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것, 대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말하는 것,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말하는 내용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오늘 의식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고, 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이 뭐냐? 의식이라는 것은 뇌 속에 들어있는 기억을 어떻게 이용하는 그 능력, 그걸 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의식은 곧 마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 상태가 있고 안에 내용이 있다. 상태는 보이는 뇌고 내용은 보이지 않는 뇌, 심리학적인 것이다. 상태에 있는 것은 각성이냐 아니면 혼수냐. 각성 상태가 돼야만 의식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갖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여드린 가운데 이 도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 도표가 제가 마지막으로 완성된 도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사물과 감각이 시상을 거쳐가지고 들어와서 마침내 기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기억이 된 다음에 기억이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것을 인지기능에서 요것을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기억을 이용을 하는데 개념이 만들어지고, 개념이 만들어질 때 요까지를 1차 의식이라 했는데, 이 1차 의식에는 1차 감성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 세계에서는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인간 세계에서는 대부분 한 80%가 1차 의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다 이 개념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문학을 한다든지, 특별히 또 다른 경우에 상상 창의를 함으로써 2차 의식 생각으로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학에서 제가 말씀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개념만 가지고 하는 일, 고정관념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문학이 많이 달라집니다.
인지기능만 고집해서 나오는 경우, 인지기능이 나올 때 감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 인지기능이 나올 때 정서가 같이 골고루 나온 경우에 어떠한 문학이 생기고 어떠한 글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문학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것, 기억과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글을 보시면은 구글에서 의식이 무엇인가, 기억이 무엇인가, 또 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은 특별히 찾아보시더라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델만이 쓴 자연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또 보시면은 그 감성에 관한 책들, 감정에 관한 책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보시면은 유튜브를 보시면은 대개 이렇게 해부학 같은 것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마음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지만 이 해부학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은 아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운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네 번째 강의로서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문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